안녕하세요. 정일가업승계연구소의 김정법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가업승계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10년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회사를 설립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20년쯤 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난주죠? 8월 3일에 기획재정부에서 기습적으로 2026년 세제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가업 승계와 관련된 그라운드 룰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보통 뉴스 기사나 인터넷 블로그 제목만 보게 되면 이번에 가업 승계와 관련된 제도가 이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업 상속 공제 한도가 기존 600억에서 최대 1000억으로 늘어났다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막연히 이 기사 제목만을 보고 나중에 내가 죽더라도 상속공제 한도가 늘었으니 내 자식들은 세금 걱정이 없겠구나 라고 안심을 하셨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유심히 들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된 어디까지나 이제 정부안인 것이고 아직 국회의 비준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심의 과정 후에 세부 내용 및 시행일이 결정될 것이므로 좀 더 두고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예상되는 전체적인 구조는 먼저 인지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논란이 되는 상속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핵심은 가업승계 특례의 문은 상속공제와 증여특례라는 두 개라는 것이고 그 두 문의 높이가 이제는 기존 제도에서 각각 서로 달라졌다는 것이죠. 먼저 상속공제 한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편안의 새 한도는 그냥 1000억이 아닙니다. 한도 1000억이라는 이 숫자의 뒤에는 경영 영위 연수 요건이라는 숨겨진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경영 연수에 20억을 곱한 금액이고 그 상한이 1000억이라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인 1000억을 다 받으려고 한다면 간단히 계산해 봐도 대표님이 경영을 한 50년 정도 하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일선에서 뵙는 대표님들이 평균적으로 30년 내외로 경영하신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30년 곱하기 20억으로 하면 600억 정도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행 제도가 이미 공제 한도가 600억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실제 적용 가능한 공제 한도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상속 공제 한도는 그대로인데 피상속인에게 요구되는 경영기간의 하한선만 10년에서 30년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 사후관리 요구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원복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한도가 늘어 유리해졌다는 말은 경영 40년, 50년 대신 극소수 회사에만 해당이 되고 대부분의 중소 중견기업 대표님께는 자격 요건부터 사후관리까지 요건만 무거워지는 개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먼저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개편안에서 가업 상속공제의 경영 요건은 30년으로 올린 반면 대표님 살아생전 적용 가능한 가업 승계 증여 특례의 경영 요건은 20년으로 올려서 두 제도 간 요구 기간이 10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앞서 설명드린 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 특례 간 경영 요건 10년 차이가 중요한지 실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창업 24년 된 반도체 부품 관련 제조업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님 연세는 68 정도 되셨고 자녀가 회사에 들어온 지 3년째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현행 제도에서 두 제도 모두 선택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표님의 경영 10년만 넘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 공제문은 30년 요건 대비 6년이 모자라 적용이 불가하죠. 그런데 증여 특례문은 20년이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24년 정도 됐으니까요. 같은 회사가 제도가 변경이 되면 가업 승계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 고객사는 승계 관련하여 아무것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판단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만나뵌 대표님들 중에 대부분 이렇게들 판단하고 계시는 게 문제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판단을 한번 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하여 상담을 통해 대표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한도가 1,000억으로 늘었으니 우리한테 유리해진 것 아니냐. 대표가 사전에 경영연수가 30년이 되어야 한다니 우리는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던가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특례나 결국 같은 제도가 아니냐라는 말씀인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보도자료만 봤을 때는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편안 본문과 문답 자료를 한 줄씩 뜯어보면 이번 개편안의 실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편안의 핵심을 면밀히 분석해서 증여에 대한 판단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상속공제 상향 한도 1,000억 원이 아닌 실제 회사의 경영 연수를 분석해 봐야 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서투른 판단보다는 지금은 가업승계에 대한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가업승계의 두 개의 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대표님이 돌아가신 뒤에 열리는 문, 가업상속공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살아계실 때 미리 열리는 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현행안은 두 문의 높이가 같았습니다. 둘 다 경영요건이 10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나중에 상속 때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편안은 이 두 문의 높이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상속의 문은 30년, 증여의 문은 20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 세 가지는 전부 이 두 개의 문 차이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어느 문 앞에 현재 서 계신지, 그 문을 어떻게 여는지,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버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사는 어느 문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먼저 대표님 회사의 경영 연수를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일로부터 지금까지 만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냐고 이제 반문하시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계산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업종 변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세청 해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표준 산업분류 대분류 안에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에는 바뀌기 전 기간과 바뀐 뒤 기간을 합쳐서 가업 영위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대분류 자체가 아예 바뀌셨다면 기간이 끊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 고객사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 사이를 오간 회사의 경우는 최종 30년 이상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0년 전에 업종을 바꿔서 안 될 거야 라고 예단해서 지레짐작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번 세제 개편안의 방향은 가업승계 업종 요건 또한 대단히 까다롭게 다루고 있는데 그동안은 대분류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업종 변경이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대분류 내에서 바꾸는 것조차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며 오직 국세청 신설기구인 가업상속심사위원회의 개별적 심사와 승인을 거칠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판단 기준이 심사위원회의 정성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개편안은 가업이라는 말 정의 자체를 손대려고 하는데 가업에 대해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라는 개념을 넣고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관련 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하는 방향입니다. 대상 업종도 세세분류 727개로 정비되면서 슈퍼마켓, 택시, 병원, 약국 같은 업종이 명시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아직 국회도 안 갔는데 지금 뭘 하려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직 정부안이니까요. 그런데 대표님, 지금 하실 일은 무언가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몇 년째인지, 업종 코드가 무엇인지, 이건 법이 바뀌든 안 바뀌든 알고 계셔야 하는 숫자들입니다. 1단계에서 대표님이 당장 오늘 하실 일을 정리해 보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열어 설립일을 확인해 보시고 오늘 날짜까지 몇 년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 코드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증여문을 여는 설계인데 우리 회사의 연수 진단이 끝났다면 전략 2단계인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대표님 생전의 문을 여는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장악하셔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기업의 비상장 지분을 계획적으로 이전할 때 적용하는 과세특례입니다. 세금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전 증여하는 비상장 주식 가치에서 기본적으로 10억 원을 전액 공제하고 과세 표준 120억까지는 10%, 12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일반 세율이 최고 50%까지 올라가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인 것입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무조건 한도가 600억이라던데 라는 것은 일부만 보시는 겁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항도는 경영 연수에 따라 철저히 세분화되어 작동하게 됩니다.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업은 300억, 20년 이상, 30년 미만 기업은 400억, 오직 30년 이상 영위한 성실 기업만이 최대 600억 한도라는 허용 구간이 존재하는 매트릭스 구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 착각하시는 게 있죠. 증여특례로 주식을 넘겼으니 이제 세금 고민은 영구종결인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틀린 지식입니다. 증여특례로 사전 승계한 주식 자산은 10년 전에 했든 20년 전에 했든 세월에 상관없이 추후 대표님 사망에 따른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재산 가액에 100% 다시 합산되어서 최종 상속세율로 재정산되니까요. 그럼에도 이 제도가 어떻게 절세 솔루션이 될까요? 첫째, 주식의 가치 평가 시점이 증여 실행 당일의 주가로 확정으로 묶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 특례로 넘긴 현재 50억 주식이 20년 뒤에 상승하여 500억이 된다면 특례를 지금 실행하신 경우에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 당시 가액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실제 세부담은 상속 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와 사후관리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둘째, 사전 주식 증여가 실행되는 시점부터 자녀는 법적인 최대 주주로서 적법하게 이사회와 주총을 이끌며 경영권을 훈련할 정당한 준비기간과 시간표를 온전히 움켜쥐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전 승계, 즉 증여 특례 실행 시 세무관청이 들이대는 이중 검증 리스크를 당당하게 방어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도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 과세 당국인 세무조사관들도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기업에게 억울한 과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대표님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아주 유명하고 역사적인 실제 국세청 심사 청구 판례입니다. 모 중소기업이 이제 생전에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정당하게 실행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나 대표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자녀는 당연히 사전 증여받았던 특례 주식을 상속 자산에 합산하여서 재정산하게 되므로 가업 상속 공제를 순차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세무조사를 나온 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바람에 사전 증여 당시에 회사 내 사업과 관련 없는 비업무용 자산 비율만큼 공제액을 한 번 깎은 것도 모자라서 그 이유인 상속 개시일 현재의 비업무용 자산 비율을 한 번 더 대입하여 이중으로 공제 한도를 대폭 삭감한 뒤에 거액의 상속세를 고지한 경우입니다.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었고 25년 9월 10일 결국 납세자가 승소하게 됩니다. 주문은 사전 증여된 주식을 합산 정산할 때 사업 관련 자산 비율을 이중으로 중복 적용하여 깎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의 본문의 취지에 위배한다는 게 결론이었죠. 이 정교한 소송과 소명을 통해 해당 기업은 가업승계 공제액을 무려 3억 3천만 원이나 이제 증액 경정 받는 데 성공했고 세액 차이로만 3억 원이 넘는 세금을 환급받게 되었고요. 이 결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제 생각으로는 세법이 복잡할수록 주묵구구식 컨설팅은 반드시 세무당국에 덫에 걸려들게 되고 객관적이고 적법한 조문과 판례 무기를 가진 전문가 기관만이 회사의 부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 당장 대표님이 오늘 하실 일을 정리해 보면 자녀분이 지금 회사에서 어떤 직위로 몇 년째 일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표이사 취임까지 몇 년이 필요한지 역산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으로라도 지금 시점에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면서 지금 우리 회사가 증여 특례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판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만약 가업 승계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이 진짜입니다. 바로 사후관리 때문입니다. 개편안은 가업 상속 공제의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10년이면 대표님 다음 세대인 자녀가 회사를 완전히 맡는 기간입니다. 그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음에 4가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수중자인 자녀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되고 1년 이상 휴업이나 폐업을 하시면 안 되며 업종을 바꾸셔도 안 됩니다. 셋째, 수중받은 지분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넷째, 고용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 급여액이 기준의 90%에서 미달이 되면 안 되는데 요즘같이 산업의 변화가 심한 경우 준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항이 될 겁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사업 무관 자산인데 가업 상속 공제는 회사 자산 전부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 목적과는 무관한 임대 부동산이나 과다 보유한 현금,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 다른 법인의 주식은 사업 무관 자산으로 치부됩니다. 이 중 보유 현금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상속 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넘기는 금액은 통상 사업 무관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사업 목적으로 빌린 자금이라도 예외가 없고요. 그런데 현금이나 예금은 무조건 사업 무관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24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영업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한 정기예금은 사업 무관 자산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업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고 가입 경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입니다. 또 판례 중에는 해외 자회사 주식이나 오랜 기간 종업원에게 제공해온 사택은 사업 관련으로 인정한 반면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의해 빌려준 대여금이 사업 무관 자산으로 본 사건도 있었습니다. 각 자산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다른 것이죠. 오늘 당장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시고 임대 중인 부동산, 현금과 예금, 대여금, 타법인 주식이 각각 얼마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합계가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대표님 회사의 승계 체력입니다. 대표님, 처음에 한도가 1,000억으로 늘어났다는 기사 보고 이제 안심하셨다가 이제는 조금 당황스러우신가요?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생 동안 이제 밤낮 없이 피땀 흘려 일구신 소중한 기업의 명맥을 안전하게 자녀 세대에 이어주는 일은 단편적인 절세 비법 몇 줄로 통과할 수 있는 만만한 과정은 아닙니다. 치밀하게 짜인 조세법과 상법의 지뢰밭을 완벽하게 해독하고 대비하는 철저한 시스템 전술이 수립되어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법률 전쟁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2026년 세제 개편안은 가업 상속 공제의 진입 문턱을 30년으로 잔혹하게 높여버렸습니다. 업력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구간에 속해 계신 건실한 오너 대표님들에게는 이제 생전의 주도권을 쥐고 설계할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20년문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가장 완벽하게 지켜줄 단 하나의 골든타임이자 최후의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정일가업승계연구소는 대표님의 법인이 상법적 무효소송이나 국세청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걸려들지 않도록 법인의 정관 개정 설계부터 차명 주식 소명, 사업 무관자산 비율 측정, 그리고 신설될 국세청 사전 심의 제도를 완벽히 프리패스하는 후계자 모의 트레이닝까지 단 하나의 원스톱 라인으로 밀착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는 평생 동안 헌신해 오신 대표님의 삶의 궤적을 자녀의 자랑스러운 미래로 연결하는 가장 고귀한 기업 전략입니다. 현재 대표님 법인의 정관이 개정세법과 3차 개정 3법에 맞게 잘 무장되어 있는지, 우리 회사의 실제 설립 기간과 주가 최저 평가 타이밍이 언제인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과 하단 링크를 통해 저희 정일연구소의 가업승계 2개의 문 진단 리스크와 무료 정관 진단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헌신을 후대의 영광으로 완전하게 계승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일가업승계연구소 김정법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